전격 등판이었습니다. 김건희 씨 아내 리스크를 덜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자가 결정한 사항이겠죠. 아내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김건희 씨의 모습이 등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후보자가 된 이후로 말이죠. 자, 첫 번째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주제는 7분여간의 사과, 의혹 해소는 글쎄. 김건희 씨의 전격적인 대국민 사과 회견 직접 들어볼 텐데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어서 부끄럽고 죄송하다라고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인장께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자, 지금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 일부 발언을 보셨습니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면서 경력과 관련돼서 부풀리기가 있었다, 잘못 기재했다, 죄송하다라고 연일 사과를 했고 국민 여러분들께 노여움을 부디 거두어 달라라는 당부까지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즉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내 역할만 하겠다, 기존의 영부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자, 박정아 공보실장님 나오셨습니다. 김건희 씨가 전격적으로 사과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연일 죄송하다, 그리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었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이 노여움을 거둬달라 이런 말도 나와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습니다만 저렇게 결단해서 국민들한테 그동안에 있었던 의혹, 그다음에 본인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한테 주어졌던 많은 비난들을 좀 걷어내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내부적으로는 큰 결단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저희가 더 노력을 하면서 해소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조금이라도 비난한 일, 혼낼 일이 있다면 저희는 뭐 이게 당연히 달게 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에 내부적으로 평가가 어찌 됐건 간에, 그리고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그 배우자인 김건희 대표가 어떻게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건 간에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선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님이시니까 이 부인의 사과와 관련돼서도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뭐랄까, 체중도 기사에 보니까 8kg 정도 체중이 빠졌다, 그리고 마음고생이 심했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지금 굉장히 뭐랄까 조금 전에 보셨듯이 위축돼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어요. 국민 여러분의 노여움을 부디 거둬달라라는 부탁도 하고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위축된 듯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요. 저는 사실은 뭐 전문적인 경영인으로서 사회 활동을 해왔지만은 이런 큰 관심과 의혹 논란 속에서 저런 기자회견을 하기는 일반 사람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 자리 가기까지 저는 뭐 본인이 겪었던 이 힘든 과정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고요. 뭐 사실은 최종적으로 여러 라인에서 여러 방식으로 저런 제안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후보와 당사자가 이제 결단을 한 건데요. 그 결단을 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을 거고요. 그에 따라서 뭐 보신 것처럼 좀 초췌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했었던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
뭐 내부에 저도 뭐 조금씩밖에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일이 진행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다. 그리고 좀 위축돼 있다 심리적으로. 이게 맞다라는 말씀이세요. 김수경 교수님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 아내가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 회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죠. 굉장히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언제 등판할지가 굉장히 관심을 모았었는데 이 등판의 시작 자체가 어떤 사과를 하는 것으로 시작됐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고 또 이 사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기하고 내용일 텐데요. 일단 시기적으로 볼 때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초 언론에서 이 의혹을 보도한 것이 이제 12일 정도 지나서 사과를 한 것인데 맨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이 의혹에 대해서 대응을 할 때 좀 저는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그냥 그때 예.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국민에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수긍을 했다면은 이렇게까지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당시에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김건희 씨가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지만 어쨌든 사과를 한 것은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사과를 한 것은 잘했다. 네, 잘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계속 윤석열 후보의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내용적 측면에서 뭐 일각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사과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저는 어쨌든 간에 본인이 잘못 적었던 부분, 경력을 부풀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 자신의 불찰이고 잘못이다라고 인정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또 사과라는 게 이제 누구를 향한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데 어차피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는 김건희 씨가 이제 어떤 내용의 사과를 했어도 그 마음을 돌리기가 어려웠을 텐데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으나 이번 사태로 마음을 돌린 사람들 를 다시금 사로잡을 수 있는 정도의 사과였냐가 중요한 예. 건데요. 그 정도는 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잘못, 죄송, 송구하다라는 표현을 13번 정도 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3번 이상 사과를 한 건데 후보자의 부인이 남은 기간 동안 뭐랄까 김수영 교수님 반성하고 조심 또 조심하겠다, 자숙하겠다라는 발언도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속 대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부부가 함께 나오는 상황도 생길 수 있고 뭐 선거운동도 함께 할 수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굉장히 낮은 로우키로 거의 이제 드러나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본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의 어떤 행보에 계속 누가 되는 형국으로 지금 이어져 왔기 때문에 본인이 더 이상 윤 후보의 어떤 앞으로의 일정과 지지율을 갉아먹는 식으로 원치 않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잘 안 보이게끔 굉장히 조용히 이 대선을 치를 것이고 만약에 선거에서 이겨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영부인으로서의 독자적인 행보 같은 것들은 하지 않고 그냥 윤석열 후보의 혹은 그때 대통령이 된다면 그냥 아내로서만 그냥 조용히 있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밝힌 것입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이례적이던데 박정호 공보시장님 네. 정확하게 어떤 뜻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2부속실, 즉 영부인을 지원하는 제2부속실 제도 없애겠다, 영부인 제도 없애겠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씨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남편이 영부인으로서가 아닌 그냥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라고 한 부분과 같은 뜻입니까? 일부 지금 비판하는 분들, 특히나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개명한 최서원 씨까지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은 사실 부풀리기 경력 때문에 지탄을 좀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혹여 대통령의 부인이 되면 국정에 굉장히 불합리하게 개입을 할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지금 김건희 씨가 어제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제2부속실 같은 거는 없어도 된다라고 말한 취지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어떤 영부인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가족으로서 최소한의 내조 활동을 하면서 전혀 국정에 부담을 주거나 국정을 개입해서 과거와 같은 일들이 없게 하겠다는 그런 다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면서 대통령
후보 부인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최소한의 활동만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 발언 또 들어보실 텐데 남편에 대한, 즉 윤석열 후보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도 있었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와의 유산의 경험,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아픈 기억일 텐데 그 경험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몸이 약간 저를 걱정해.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답게만 평가만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결혼 후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의 직장 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습니다. 예쁜 아이를 낳으면 업고 출근하겠다던 남편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됐습니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아내로서 이제 남편의 앞길에 조금의 누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면서 남편에 관한 또 부부에 관한 이야기도 좀 꺼냈습니다. 특히 손정희 변호사님, 이 검사라는 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험한 직업 중 하나다라는 평가도 있던데 유산의 경험, 나를 욕하고 남편에 대한 마음은 거둬달라라는 요 멘트였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은 사과를 했던 용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왔기 때문에 저렇게 얼굴을 모두 다 드러내고 대국민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래 고민하고 준비하고 국민의힘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왜 저런 사정을 많이 붙였을까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강력한 지지층은 이렇게 사과해도 마음을 잡고 아 그래 남편의 잘못은 아니지 아내가 사과했으니까 지지를 할 수 있는데, 중도층과 청년층들은 저렇게 본질과 상관없는 뭐 연애사라든가 남편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유산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와 전혀 다른 동정심을 유발할 수 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사족을 붙임으로 인해서 정말 사과는 간단 명료하지만 팩트에 기반해서 정말 진정 어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불필요하게 본인의 감정을 너무 많이 호소한 측면이 좀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이든 일부 청년층에서 이거는 어떤 부분에 대한 사과이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신경 썼어야 되지 않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박정원 실장님 어떠세요? 글쎄요,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지만 저는 어제 사과 기자회견을 보시면서 국민들이 느꼈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뭐 여기 계신 손정혜 변호사님이나 전재수 의원님은 분명 아니지만 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열린민주당과 합당을 하면서 조국 강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과거 본인들이 했던 건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민주당이나 그의 일부 그런 시각을 갖고 쳐다보는 분들은 어제 일건에 대해서 저는 뭐 비난할 자격이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도 나도 모두 내 허물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남의 허물만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뭐 우리나라 전체 그리고 우리 정치 문화 특히나 우리 대선을 앞둔 이 상황에서 좋지 않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받아들이시는 분들에 따라서 뭐 판단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고 그 판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였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동정심을 유발하나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평가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달렸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입장을 냈습니다. 아내의 사과에 대해서 특히나 본인에 대한 미안하고 애틋한 마음, 그리고 유산의 아픔, 그리고 13번의 사과를 아내가 했는데 후보자, 남편은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부모님 오늘 기자회견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저도 제 아내와 같은 마음이고
그때 아내가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꼭 갚은 마음입니다. 오늘 본인이 얘기한 거대로 좀 해석을 해 주십시오. 자, 후보자 남편의 입장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박정환 시장님. 남편의 메시지가 길지 않았습니다. 후보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후보의 마음이 편하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여러 채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저런 건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지금의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지 못한다는 제안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뭐 당사자는 이미 얼마 전부터 저런 사과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후보가 마지막까지 마음이 편치 않아서 결심을 못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두 부부 간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서 어제 저런 기자회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되는 후보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끝까지 저런 모습을 부인에게, 아내에게 하게 하는 게 마음이 불편했었는데요. 그 불편함이 저렇게 짧게 표현이 되는 걸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글쎄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겠지만 내가 일을 하면서 내 일로 인해서 혹은 우리 가족들이 불편해하는 거를 내 입으로 먼저 어떻게 요구하고 강요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불편함이, 그런 안타까움이 나왔던 표현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김건희 씨의 첫 공식 사과 회견이었습니다. 막전 막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도 취재가 됐는데 함께 보시죠. 자, 여러 보도에 따르면 의혹 제기 12일 만에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7분간 낭독을 했고 최근 식사를 잘 하지 못해 체중이 8kg 빠졌다. 남편 지지율 하락에 마음고생을 했다. 조선일보는 지인을 통해서 보도했고요. 선대의 핵심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가 25일 저녁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제 마음 표현하고 국민께 사과하고 싶다라고 입장을 밝혀왔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김건희 씨 지인이 인터뷰했는데 윤 후보는 전날까지도 김 씨가 공개석상에 섰는데 부정적이었지만 김건희 씨가 더 늦기 전에 사과해야 한다고 설득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안다. 김종인 총괄위원장의 역할도 있었다라는 보도입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사과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부 공감대가 커 김종인 위원장이 후보 내외를 직접 설득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김소영 교수님, 김종인 위원장이 후보 내외를 설득을 하고 아내 김건희 씨가 최종적으로 남편의 마음까지 설득을 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본인 때문에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너무 괴로울 테고, 또 윤석열 후보는 자기 때문에 자기의 아내가 정치인도 아닌 일반인인데 이런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아마 괴로웠을 겁니다. 서로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었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 정치인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거의 정치인에 준하는 어떤 신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일반인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당 차원에서도 물론 좀 김건희 씨에게까지 이렇게 대국민 사과를 하게 강요하는 것이 좀 옳으냐라는 비판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두어서는 앞으로의 정권 교체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위기 의식이 계속 고조되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나서서 이 윤석열 후보 내외를 설득해서 결국은 이렇게 사과를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